AI가 세상을 바꿀 거야 하면서 정작 자기가 시도해보는 범위는 뭐 챗GPT 쳐보는 거 이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AI를 사용하는 게 AX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 패러다임 변화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한 시대의 적자가 강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다음 시대에도 적자냐, 그대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2001년에 학교 중간에 휴학하고 병특으로 시작해서 개발자로 포지션을 시작을 했었고요. 5년, 6년 정도 개발하다가 병특 끝나고 기획했다가 영업했다가 사업실장했다가 재무했다가 CFO도 하고 계열사들 대표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CAI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을 다녔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용돈에 만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원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빠르게 실행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 전 고민 많이 안 하고 실행하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해보는 게 좋다. 새로운 영역이든 해보자 그러면 일단 고민 없이 하는 거, 빨리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AI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오히려 아주 작은 한두 명짜리 회사는 AI가 주어졌을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조직을 갖춘 회사는 물론 그 개별의 구성원이 AI를 잘 쓰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개별의 구성원이 아무리 AI를 잘 쓰더라도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 승인 절차가 있고 AI를 쓰기는 쓰는데 회사의 속도는 거의 빨라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원래 사람들이 하던 업무 행태에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까지 가지 않으면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던 거는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정말 옛날 닷컴 붐이라고 했었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직장생활 시작해가지고 피처폰 같은 핸드폰이 나오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오고 클라우드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실 저희 회사 거의 망할 뻔도 했고 그 이상의 발전들을 이루고 해왔거든요. 근데 한 번의 성공은 운의 성격이 크거든요. 어떤 걸 열심히 잘하다 보는데 이 시대가 여기를 맞추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성공하려면 운이 두 번, 세 번으로 겹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오는 거에 맞춰서 조직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여러 번 그걸 살아남고 더 크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 변하더라? 시대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른 거고, 그전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돼서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시대에 그게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직은 그 전 세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윗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윗자리로 간 사람들은 새로운 역량에 적응하는지, 그 새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자나 어떤 특정 직군을 떠나서 어떤 일 자체를 AI보다 더 잘하기가 이제는 매우 어려워. 뭐 개발이든 기획이든 디자인이든 특정 하나의 직무만 놓고 봤을 때 AI보다 잘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개발을 하는 게 그 개발 자체로서 목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거나 재밌을 수 있게 하거나, 어떤 걸 줬을 때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눈을 보고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왜냐면 AI는 그런 거 없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든단 말이죠.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내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냐, 이런 것들 없이는 그야말로 그냥 거대한 코드 덩어리, 그냥 아무도 안 볼 영상일 뿐인 거죠. 가장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다고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조직 내에서 강자라고 하면 결국 의사결정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사가 가진 자원들,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의 강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다음 세대의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는 거는 시대의 변화를 또 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시대의 적자가 강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다음 시대에도 적자냐, 그대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이 변하든 새로운 사람이 올라가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패러다임 변화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안 보면 모르거든요. 바이브 코딩 대회를 굳이 전 직원을 어떻게든 하고 이런 것도 봐야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알아야 시도를 할 수 있고, 시도를 해야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 포용적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도태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음 시대의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기회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올릴 거냐에 맞춰서 모든 제도들이 다시 설계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AI가 세상을 바꿀 거야 하면서 정작 자기가 시도해보는 범위는 챗GPT 쳐보는 거 이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는 그걸 강제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한 게 개방적 소통이겠죠. 왜냐면 소통이 되면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그걸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개방적 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패해도 비난만 남는 것 같아요. 실패를 비난하는 문화에서 개방적 소통이 있기가 어렵고 개방적 소통을 해도 그게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가 시도로 이어져야 그 실패를 다시 자산화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작은 소통이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영어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수평 조직으로 가면서 예전보다 하이어라키를 줄여서 넓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직급을 부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조직을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나보다 낮은 직급으로 불리던 사람을 리더로 두고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급을 없앨 수밖에 없었던 거고 수평적인 조직을 가기 위한 거고 사실은 꼭 수평적이라고 해서 개방적인 소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그 회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10년씩 한 장인들이 있잖아. 그러면 10년 한 장인은 1년 한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1년 한 사람은 이 10년 한 장인한테 배워서 일을 해야 돼. 반복적으로 10번씩 100번씩 10만 번씩 해야 되는 회사들은 수익적으로 이 장인에게 정권을 줘서 이 밑에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게 당연히 실수도 적고 완성도도 높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푼 문제를 두 번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코드로 남으면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돼.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알아야 되고 누구는 보안을 잘 알아야 되고 누구는 클라이언트를 잘 알아야 되고 누구는 AI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리더가 이 모든 걸 이 모든 사람의 합보다 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죠.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들을 내는 상태에서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이 필요한 거죠. 지금 바이브 코딩업스라고 부르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도 기존에는 엄청나게 분업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팀, 서버팀, 개발 각자의 R&R이 다 있었단 말이죠. 기획팀에 누구 한 명이 AI를 써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거는 너네 R&R이 아닌데 이건 내가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일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이 고객에게까지 전달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새로운 AI 시대가 되려면 조직이 기존처럼 R&R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일하는 시스템 자체도 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저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AI든 사람이든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걸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직무 중심의 조직 구조나 승인 체계, 관리 체계들을 들고 단순히 AI가 도입됐다고 해서 회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I를 애초에 가정해 놓고 새로운 조직 구조들이 짜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AX 시대가 된 조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AI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수년 내에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2명, 3명이서 하는 일을 어떤 회사가 수십 명씩 들여서 하면 경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AI를 사용하는 게 AX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AI를 도입해서 그만큼 회사의 퍼포먼스가 달라져야지 챗GPT 쓰는 직원이 100명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AI를 잘 쓰는 회사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의 100명이 10이라는 아웃풋을 냈으면 AI를 도입함으로써 15, 20, 100을 낼 수 있어야 AI가 잘 쓰이는 회사인 거죠.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어떤 직무로 불렸던 간에 자기가 원래 맡았던 영역 외에
외의 직무들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무야 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한다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데에서 당연히 한계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터로서 했으면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고 영상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고 할 때는 충분히 AI들을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시대가 변하는 걸 막으려 하지 마라.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이 세상을 점령하는 게 맞죠. 피처폰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못 믿으니까 우리가 서버실에 하고 이런 게 더 싸고 뭐 하고 결국에는 변할 건 변하더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당연한 일들을 안에서 직접 내 일이 됐을 때는 아직 나한테는 이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말고 시도해보고 나서 아직 안 되는 거는 배움이라도 남지만 그냥 안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이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두세 명이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함수와 알고리즘을 짤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경진대에 보니까 인사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던데 회사팀들도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았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신입 개발자가 최고 경진이 볼만한 무슨 코드 이만큼 짜서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가 돼서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영상을 하나 아예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잘 적응하고 성장해온 기업이거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